삼천포 바닷가의 수학기 성수기라는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큰오빠 박효영 씨의 철저한 관리 아래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박씨 가문의 건어물 공장에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희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서진 씨의 명성 상승으로 가문의 총자산이 2배로 늘어나며 밀려드는 거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효영 씨가 일본 수출용 포장 라인을 가동하느라 분주하던 중 상점 앞에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자욱한 먼지를 뚫고 내린 사람은 기품 있는 태도와 권위가 느껴지면서도 거친 매력이 공존하는 중년 남성이었으며 그 모습에 전 직원과 막내 동생 효정 양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식품 유통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의문의 선배로 확인된 이 남성은 단순히 손님으로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박효영 씨가 자신의 구역에서 처음으로 세력에 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로운 훈수를 두며 직접 나섰습니다. 이 선배의 등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동반한 낯선 바람처럼 다가와 수산물 가공에 대한 오랜 경험을 자부하던 큰오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트롯 왕자의 여동생과 사진을 찍기 위해 들르는 일반 팬들과 달리 이 남성 선배는 곧장 건조장으로 들어가 숙련된 손길로 생선살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효영 씨가 적용하고 있는 보관 공정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시 효영 씨의 충격적인 표정은 살림남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동안 주관적으로 간과해왔던 전문적인 결함들을 깨달은 순간 부끄러움에 붉어지던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창백해졌으며 눈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의문의 선배는 현재 공장의 성공이 대부분 박서진 씨의 후광에 기인한 것이며 프리미엄 시장이 요구하는 정밀한 기술적 정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유명해질 기회를 포기하고 공장을 지켜온 효영 씨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는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큰오빠가 전례 없는 당혹감에 빠진 사이 여동생 효정 양은 이 구원자의 등장에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오빠의 편을 드는 대신 효정 양은 과거 효영 씨에게 단칼에 거절당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기회를 발빠르게 잡았습니다. 기세가 꺾인 효영 씨와 희망에 찬 효정 양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번 회차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의문의 선배는 막내 동생의 영리한 사고방식에 특별히 주목하는 듯 보였으며 심지어 박서진 씨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업계의 깊은 인맥 없이는 쉽게 해내기 어려운 서울의 고급 슈퍼마켓 체인과의 연결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까지 건넸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호의에 효영 씨는 자신의 기둥으로서의 지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여동생이 자신이 공들여 보존해온 낡은 가치들을 축출하고 저 선배의 화려한 기준을 따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스튜디오의 은지원 씨와 백지영 씨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지원 씨는 효영 씨가 평소에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처음 본다며 저 남성이 박씨 가문 큰오빠의 투박함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부드러운 권력을 소유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지영 씨는 박서진 씨가 일본에서의 광고 일정으로 바빠 중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선배의 등장이 자칫 가족 구성원 간에 더 큰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남성 선배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건어물 상점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스타의 후광이 때로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허점을 가려주지 못하며 박씨 가족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고의 정화가 필요함을 증명했습니다. 긴장감은 선배가 효영 씨에게 자신의 앞에서 생선 손질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연해보라고 요구했을 때 정점에 달했습니다. 수산업계 거물의 매서운 시선 아래 평소 익숙했던 효영 씨의 손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 혹독할 정도로 전문적인 태도에서 마치 서진 씨가 효정 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10시간 동안 달리기를 시켰을 때와 비슷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효영 씨가 공장 바닥에 칼을 떨어뜨린 순간은 오랫동안 주인으로 군림해온 자신의 구역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오빠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효정 양의 눈빛은 이제 분노나 반항이 아닌 남모를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변화를 원할지라도 효영 씨의 묵직함이 가족의 근간임을 깨달았고 낯선 이가 삼천포 현지에서 오빠를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의문의 남성 선배가 등장한 이번 기록은 효영씨가 해 진력 건조대 옆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과 효정양이 상점에서 오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선배와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기세가 꺾였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 보호해주는 남매관계의 인도주의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건어물 공장 관리의 취약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선배 앞에서의 겸손에 대한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매니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박서진 씨는 즉시 일본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결단력과 법무팀을 동원해 저 불청객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천포에서의 위상 회복을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현대사회의 재정적 계산과 구설 속에서 강인한 큰오빠 박효영조차 지식과 권력의 거친 파도 앞에서는 작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살림남의 시청률 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